안녕하십니까 축구팬 여러분, 김준석입니다. 매주 말밤 우리 대한민국 축구팬들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는 소식들이 있죠. 바로 월드클래스 스타, 우리의 자랑스러운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선수가 세계 최고의 유럽 무대를 힘차게 누비며 역사를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발끝에서 터져나오는 골과 승리의 소식에 우리는 함께 웃고 열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시각, 바다 건너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큰 희망이자 초신성이라 불리는 어린 재능을 가지고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대답은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을 실망시키고 씁쓸함에 고개를 젓게 만들기에 충분할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선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나의 빛나는 재능이 근시안적인 어른들의 욕심 속에서 어떻게 꺾여가고 있는지 그 실로 비극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극의 중심에 서 있는 선수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의 이름 바로 왕이도입니다. 중국 언론이 그에게 붙여준 별명 바로 초신성, 말 그대로 혜성처럼 나타난 중국 축구의 황금 같은 희망이죠. 2006년생, 이제 고작 만 18살의 이 어린 선수의 어깨에 14억 인구의 기대가 실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잠재력은 이미 기록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불과 지난 시즌 19경기에서 단 1골 1도움에 그쳤던 이 선수가 올 시즌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무려 14경기에 출전해 9골을 폭발시켰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성장이 아닙니다. 각성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죠. 이 기록으로 그는 중국 슈퍼리그 득점 랭킹 3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18살의 선수가 말입니다. 그의 활약은 리그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그토록 원하던 국가대표팀에 데뷔했고 6월 A매치에서는 두 경기 모두 선발로 출전하며 감독의 확실한 믿음을 얻었죠. 심지어 바레인을 상대로는 A매치 데뷔골까지 터뜨렸습니다. 지모는 이런 눈부신 재능을 축구의 본고장 유럽이 가만히 둘 리가 없죠. 독일의 명문 미헨글라트바흐, 스페인의 에스파뇰, 프랑스의 오셰르까지 분데스리가, 라리가, 리그앙의 스카우터들이 그를 지켜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고 선수들과 부딪히며 자신의 재능을 더욱 갈고 닦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중국 축구의 오랜 염원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듯 했죠. 꿈의 무대로 향하는 문이 바로 눈앞에 활짝 열린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찬란한 기회 문 앞에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장벽이 그의 앞을 가로막기 시작합니다. 제한구, 그렇습니다. 그 거대한 장벽, 그 꿈을 가로막은 존재는 외부의 라이벌 팀도 갑작스러운 부상도 아니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 장벽은 다름 아닌 선수를 보호하고 키워서 더 큰 무대로 보내야 할 의무가 있는 바로 그의 소속팀 저장 FC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자신의 집이 자신의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할 팀이 오히려 가장 큰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대체 그들은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이 하필살 소년의 앞길을 막기 위해 그들이 내세운 벽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이적료로 세계가 비웃을 만한 믿기 힘든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10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감이 잘 안 오신다고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60억 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 말한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60억 원. 아직 중국 리그 밖을 나가보지도 못한 이제 막 하필살이 된 선수에게 붙은 몸값입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K리그 구단들은 어떻습니까? 이강인 선수, 김민재 선수를 보십시오. 우리 구단들은 어떻게든 길을 열어주고 선수의 성공을 기원하며 유럽으로 보냅니다. 왜냐고요? 그것이 선수를 위한 길이고 나아가 한국 축구 전체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대한민국 축구의 자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어떻습니까? 선수의 미래, 국가대표팀의 경쟁력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선수는 그저 돈으로 계산되는 상품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구 발전이 아닌 눈앞에 이익만 쫓는 단기적인 장사꾼의 시각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바로 수년간 고마터진 중국 슈퍼리그의 거대한 거품이 있습니다. 자국 선수들의 몸값이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진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최고 스타를 유럽의 합리적인 가격에 빼앗길 수 없다는 짧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게다가 아직 4년 가까이 남은 계약 기간은 이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족쇄가 되어 이 어린 선수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한국과 중국 축구의 치명적인 철학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K리그 구단에게 유럽 명문팀의 오퍼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수를 뺏기는 것? 손해보는 장사?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것은 바로 자부심 그 자체이자 우리 K리그 시스템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명예의 훈장입니다. 우리는 더 큰 무대에서 성장한 선수가 결국 태극마크를 달고 돌아와 대한민국에 기여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길을 열어주고 그들의 성공을 한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왜냐고요? 그것이 바로 한국 축구 전체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봅니다. 자, 이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 보죠.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선수는 인격체가 아닙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자산도 아닙니다. 오직 지금 당장 돈으로 가치가 매겨지는 차가운 상품이자 회계 장부상의 자산일 뿐입니다. 선수의 커리어, 국가의 미래 같은 거창한 이야기는 그들의 계산기에는 입력되지 않습니다. 이런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은 결국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불보듯 뻔합니다. 첫째, 이것은 왕이동 선수의 성장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그의 커리어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정체되어 있는 자국 리그에 그를 감금시킴으로써 이제 막 세계를 향해 꽃피우기 시작한 그의 재능을 서서히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깎아먹을 것입니다. 우물한 개구리로 만드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피해는 누가 입게 될까요? 그 엄청난 대가는 과연 누가 치르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재능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시들어갈 선수 자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발목을 잡히고 또다시 국제 무대에서 무너져 내릴 중국 국가대표팀입니다. 결국 스스로의 발등을 찍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구단의 근시안적인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부터가 더 심각하고 더 본질적인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이 비극의 화살이 구단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 기사에 따르면 왕이동 선수 본인 역시요, 유럽 진출에 그다지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귀를 의심했습니다. 첫째는 외국어 실력 부족, 그리고 둘째는 중국에서의 우월하고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편안한 삶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캡틴 박지성, 현재 진행형 레전드 손흥민 선수가 지금의 그 자리까지 어떻게 갔습니까? 그들은 낯선 땅에서 뼈를 깎는 외로움과 싸웠고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맨몸으로 부딪혀 넘었으며 아시아인이라는 보이지 않는 편견과 차별을 실력 하나만으로 처절하게 싸워 이겨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전이고 그것이 바로 월드클래스의 투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18살, 아직 아무것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선수가 고작 편안함을 잃기 싫어서 언어 공부하기가 두려워서 세계 최고가 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한 개인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 축구 시스템 전체가 앓고 있는 심각한 질병의 증상일 뿐입니다. 지나친 안락함이 투지와 동기부여를 죽인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은 어린 선수에게 천문학적인 연봉을 안겨주고 리그 내에서는 슈퍼스타 대접을 해주는 중국 리그의 비정상적인 현실이 결국에는 더 큰 바다를 건너려는 도전 의지조차 없는 배부른 선수들을 대량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 상태로 어떻게 세계와 싸우겠습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제가 영상 첫 머리에서 던졌던 그 질문. 중국은 자신들의 재능을 가지고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 축구의 문제는 결코 재능의 부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왕이동 선수가 바로 그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재능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눈앞에 이익만 보는 구단의 근시안적인 생각, 그리고 선수의 성장이 아닌 오직 돈의 논리로만 움직이는 저들의 썩어 빠진 시스템. 바로 이 두 가지가 중국 축구의 발목을 수십 년간 잡아온 진짜 원흉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가두려는 구단,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그 현실에 안주해버리는 배부른 어린 선수들. 이런 방식으로는, 이런 생각으로는, 이런 시스템으로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감히 단언컨대 그들이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축구를 따라잡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영원히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것은 단순히 왕이동이라는 한 선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 축구 전체를 향한 따끔한 경고이자 그들이 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입니다. 한 명의 재능 있는 선수를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아까운 마음이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완벽한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뼈 때리는 비평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사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 거대한 돈의 장벽이 중국 축구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일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시각이 더해져야 저희의 분석이 비로소 완성됩니다. 오늘 내용이 사이다처럼 시원하셨다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앞으로 이어질 더 강력한 팩트 폭격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지금 바로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준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통쾌한 소식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